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맞춤 재테크 설계를 해보는 코너죠. 헬로우 머니코치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매출이 다른 불규칙한 수입의 자영업자. 수입이 춤을 추기 마련인데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기도 광명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초반의 부부. 큰애, 작은애도 다 대학에 들어갔고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자고. 두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그동안 열심히 일한 덕에 진빚도 거의 다 갚아가는데 함께 일을 해오던 아내가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올해 초부터 일하기가 힘들어졌다. 아휴, 당신 혼자 어떻게 가게를 꾸린다고 그래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 부부의 노후 생활을 위해 마련해놓은 테마상가마저 경영난에 부딪혔는데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도 없고 빚을 더 졌자니 그것도 문제고 갈수록 짐이 되고 있는 테마상가. 아직도 더 갚아야 하는 빚. 그리고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까지. 앞으로도 줄줄이 목돈 지출이 남아있고 게다가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자산이 부족한 것도 문제인데 50대 초반의 자영업자 부부. 빚을 갚아나가면서 두 자녀의 교육비와 노후자금 마련까지.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네, 교육비와 노후자금 마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한 50대 자영업자의 사례를 사파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이럴 경우에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금융 컨설턴트 조경만 대표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사파로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예. 이 부부의 자산 현황부터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들 부부의 자산을 살펴보면 전체 자산 16억 3천만 원 중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9억 원, 테마상가가 2억 원,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부동산 합해서 90.8%인 약 14억 8천만 원이 되어 있고요. 청약저축에 700만 원, 연금보험에 1,500만 원, 그리고 ELS를 포함한 투자상품 등등 포함해서 현금자산으로 1억 5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로는 테마상가를 마련할 때 얻은 빚 5천만 원, 그리고 이주보상금 8천만 원, 재건축 분담금 1억 6천만 원, 그래서 총 2억 9천만 원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순자산이 13억 정도 중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저축이나 투자가 1억 5천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10%가 안 되는 굉장히 미미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과 장기자금 그리고 투자 상품에 묶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 대부분이 유동성 있는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 같은 장기 자금으로 발이 묶여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현재 이 가정의 월 소득과 지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현재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월 수입 750만 원 중에서 임대료, 원료 그런 필요 비용이 한 4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네.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소득 3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생활비 130만 원 그리고 펀드와 연금에 125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한 알뜰 가정이죠. 네. 네. 물론 자영업을 하면서 상당 부분의 생활비가 예를 들면 뭐 차량 유지비라든가 또는 식사를 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사업용 경비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소득의 40% 가까이를 잉여자금으로 만든다는 것은 50대 부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 지금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뭐 실질 소득의 한 40% 정도 저축한다는 거 정말 알뜰하게 잘 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유 자금이 넉넉하게 보이지가 않을까요? 예, 현재 이 부부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네. 현금 흐름을 명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매출은 대부분 일정하지가 않죠. 네. 잘 될 때는 좀 높다가 안 될 때는 좀 낮게 되는데 대부분의 생활은 잘 될 때를 기준으로 좀 쓰다가 좀 매출이 떨어지면 줄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겠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수입과 소득, 매출과 가계소득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자영업 통장과 가계 통장을 분리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자영업 통장에서 가계 통장으로 옮기면 네. 좀 효과적으로 이걸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점포 운영비와 가게 생활비를 좀 분리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이 부부의 첫 번째 고민이었죠.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예. 두 자녀 교육비가 향후 한 2, 3년 동안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씩 총 4, 5천만 원 정도의 학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현재 갖고 있는 예금, 적금, 금융자산이 1,600만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월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교육자금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잉여자금인 저축보험 등에 매월 170만 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교육비를 위해서라면 한 134만 원 정도씩 18개월 정도 저축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지금 계속 별도의 매달 저축이 따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한데 이 부부는요, 재건축 아파트 추가 분담금도 지금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좀 빡빡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자녀 교육비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1, 2년 내에 1억 6천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 또 이주비를 나중에 상환해야 된다면 8천만 원. 네. 적지 않은 부채입니다. 2억 4천의 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상가 구입 때 갖게 된 5천만 원 부채도 적지 네. 않은 부분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알뜰한 규모의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뭔가요? 부동산과 그 비중이,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꼼짝달싹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원칙과 기준이 굉장히 없이 구입한 거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테마상가입니다. 이 테마상가는 2억 원의 돈을 들여서 구입했는데 매월 30만 원 정도의 지금 임대소득이 생기고 있거든요. 아이고. 테마상가가 매매에 따라서 나중에 어느 정도의 투자 이익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은 투자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쪽이 지금 좀 문제고 정리도 좀 해야 되고 예. 거품도 좀 빼야 되고 예. 그럴게요. 일정 수입을 좀 얻기 위해서 좀 잘해보고자 했던 테마 상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좀 해결을 했으면 좋을까요? 예, 이 테마상가는 처분을 권유드립니다. 2억 원의 상가를 구입하셨는데 다시 2억 원을 받고 판다 하더라도 한 부채 5천만 원이 해결되고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잘 생각해 보면 테마상가 처분만으로도 자녀 교육비하고 재건축 자금 이런 자금의 수요를 생각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주거용 주택도 좀 처분을 권하고 싶습니다. 살고 있는 집까지요? 예, 전세로 옮기신다면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된다면 어차피 그 아파트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굳이 두 가구 1가구 2주택을 소유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가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네, 당사자들은 깜짝 놀라겠는데요. 네. 테마 상가도 처분해라, 살고 있는 집도 처분해라. 네. 근데 사실은요, 살고 있는 집을 당장 처분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 꼭 처분해야 되는 겁니까? 예, 물론 자산이 줄어드는 거에 따른 부담감 충분히 고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네. 또 50대 부부에게는 이런 부동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상가와 살고 있는 것을 같이 처분하는 것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원래 상가 투자는 제가 생각하기에 원래 잘못된 투자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주거용 주택은 좀 효과적인 측면에서 차선의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2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보증금 300만 원에 매월 30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는 것은 수익률 계산하면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요새 은행 금리가 6%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네. 조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으로도 호재가 없고 네. 또 앞으로도 경기 상황이나 자영업자들이 계속 사업을 많이 번창해 나갈 상황이 아니라면 그 임대 수요가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테마 상가로 한 2% 정도의 수익을 볼 바에는 차라리 처분하고 그 돈을 은행에 넣어라.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살고 있는 집 얘기해봐야죠. 예. 이것도 꼭 처분을 해야 할까요? 예, 물론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처분은 원칙은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는 사실 고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재건축 입주 시기 또 현재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매매 후에 전세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한데
시기를 조금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부동산 2개를 매도한다 그래도 그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조금 지금보다 나은 재무상태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게 되겠죠. 네. 2개의 부동산을 팔고 나서 새로운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14억 8천만 원인 부동산 부분을 전세보증금을 포함해서 11억 원 정도로 줄이고 네. 1억 5천만 원 정도인 금융자산에 3억 3천 정도를 증가시키면 4억 8천이 되기 때문에 자산의 크기는 사실 그대로이고요. 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이 7대3 정도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비율을 좀 낮추고 금융 쪽 비율을 좀 높이는 예. 그런 재무 설계를 다시 좀 하라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두 부부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재무 상태에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이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괜찮기 때문에 네. 부동산 투자의 경우는 좀 재건축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그때 가서 천천히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부동산보다는 먼저 투자형 금융상품인 펀드나 ELS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 2, 3년 정도 운영을 한 이후에 고민을 하셔도 늦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보다는 투자형 금융상품에 눈을 먼저 좀 돌리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은데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투자형 금융 상품으로 좀 전에 ELS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ELS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요 전에 잠깐 기자님께서 문 기자님께서 ELD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ELD도 정기예금과 주식이 같이 결합되어서 좀 투자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건데 네. 이 ELS도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불리는데 90%는 국공채 네. 그리고 10%는 주식이나 옵션처럼 좀 투자성이 강한 데에 투자를 해서 결합을 시켜가지고 잘 되면은 은행이자의 한 2~3배 네. 또 안 되면은 원금 정도를 보존해주는 형태로 가능한 투자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안정성도 보장이 되는 거겠죠? 예, ELS? 그렇습니다. 예, 네, 선택하는 종류에 따라서 여러 네.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런 유형을 원하신다면요. 네, 그래요. ELS, ELD 모두 주가에 연계된 그런 상품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부의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있죠. 노후 자금 마련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현재까지 이 부부의 노후 준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포트폴리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험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일단 보험 상품을 통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 2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10년 이상의 노후 자금이라든가 자녀 교육비 등 이렇게 굉장히 장기의 목적 자금을 준비할 때 필요한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가장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또는 소득이 일정하게 들어오지 못할 경우에 치료비 또는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2가지의 목적이 보험 상품을 통해서는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가정은 지금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한 85만 원 정도의 연금을 불입하고 계신데 네. 이것이 과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구체적으로 증권을 통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변액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좀 권유해 볼 만한 일이고요. 네. 또 다른 영역인 보장성 부분은 손해보험회사를 통해서 실손보상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100세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모로 지금 50대 이 케이스의 부부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은퇴 이후에는 여러 가지로 몸이 상당히 많이 병원 갈 일이 병원 갈 많죠. 일이 많게 되겠죠.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더구나 부인께서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은퇴를 맞이하게 되신다면 그런 적지 않은 의료비들이 기존의 생활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것 같기 때문에 좀 급하게 이런 보장성 보험에 대한 리뷰는 빨리 하시도록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부에게는 무엇보다 적절한 보장성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살펴본 내용 한번 종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0대 부부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 중심,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갖고 있는 자산을 잘 관리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테마상가를 정리하고 또 주거용 주택을 적절하게 대안을 마련하신다면 자산 구조를 좀 리모델링 한다면 현재 현금 흐름 정도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현금 흐름 정도라도 생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 조경만 대표님과 함께 올바른 재무 설계를 해볼 텐데요. 혹시 나도 재무 설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저희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사례 채택해서 방송을 통해 재무 설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조경만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그 첫 시간으로 금융계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금융뿐 아니라 경제생활 전반에 걸친 재테크 정보로 재테크의 나침반이 돼드리겠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